저는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과학적인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성경이 정말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목회를 하고 또 그 과정을 책도 쓰고 또 이런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하게 의미가 없겠지만,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100%가 아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손자들, 손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점차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에 없잖아요. 원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계속 배우니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래서 지금 창조론을 믿는 신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진화론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진짜 반비례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부터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확신에 거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이 읽어드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창조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창조론에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물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자 물과 땅에서 종류대로 동물들이 처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우가 늑대된 게 아니라 여우는 여우대로, 늑대는 늑대대로, 개는 개대로 이렇게 시작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주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주장한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뭐냐, 바다에서 처음에 어떤 단세포가 생겼대요. 우연히 생겼대요. 근데 이 단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더니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되면서 이제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육지동물이 되는,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단세포에서 점진적으로 진화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유인원에서 마지막으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두 주장이 서로 논쟁이 벌어질 때 어떤 것이 사실이냐라는 걸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소위 말하는 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 없이 뭔가를 주장하는 건 억지입니다, 억지. 그래서 증거로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진화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몇 번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확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확신이라는 건요,
내가 확신해 이런다고 확신이 아니에요. 물증을 확인한 사람, 그게 확신이에요. 근데 물증이 없으면요, 그냥 심증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소리쳐도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 신학대학 올 때 제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증이 없으니까, 물증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만 믿음을 잃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우리 4번입니까? 5번입니까? 오늘 제 목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5번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돕는 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럼 진화론과 창조론의 물증,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의 증거가 뭐냐, 진화론의 증거가 뭐냐, 그 증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창조론을 믿든지 진화론을 믿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생명체가, 우리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화석입니다. 화석. 땅 속에 있는 동물과 사람의 사체, 그 화석화된 화석이 제일 중요한 물증이에요.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화석은 어떻게 발견이 돼야 되냐면요, 맨 처음에 단세포, 다세포, 어류, 양서류, 육지동물, 그러면서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화석은 어떻게 발견이 돼야 되냐,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맨 땅 밑에서는 화석이 별로 발견이 안 되고 점차 위에서만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반대로 창조론이 맞다면, 창조론은 아까 처음에 뭐였죠? 처음부터 종류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창조론이 맞다면 화석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옛날에는 종류대로 처음에는 많이 만들었는데 공룡 멸종됐잖아요. 공룡만 멸종된 게 아니라 멸종된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보다 지금이 종류가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삼각형의 형식으로 화석이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화석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화석이 발견되는가? 이게 물증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ne believed that his mechanism must act slowly through small, gradual, incremental changes. And as a result, he expected to find many transitional intermediate forms from the very simplest organisms to the first animals. Darwin knew about the Cambrian fossil record, and he considered it a serious problem for his theory. He hoped that future fossil collecting would fill in the gaps somewhat and make the theory more plausible. But in fact, 150 years of continued fossil collecting have made the problem worse. Many more types of animals were involved than Darwin knew about. So it's actually more of an explosion now than Darwin thought it was. One of the world's leading researchers of the Cambrian explosion is J.Y. Chen. According to Chen, the fossils he's found turn upside down Darwin's tree of life. Darwin's tree, reverse cone shape, very unexpectedly, our research is convincing major phyla starting down below at beginning of Cambrian. Base is wide, gradually narrow, so this is almost turned on different way. I do not believe that animals developed gradually from the bottom up. I think the animals suddenly appeared. 첸 박사는 중국 사람인데 이 화석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화석 연구를 해보니까 화석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은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진화론은 틀렸고
화석 근거로 보면 창조론이 맞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화의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이요, 꾀를 생각해내요. 어떻게 꾀를 생각해내느냐? 여러분, 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돌연변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변이라는 것은 같은 종 또는 하나의 번식 집단 내에서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아빠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게 변이입니다. 변이. 변이는 왜 생기느냐? 유전자의 조합이 달라져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아빠를 더 많이 닮고 어떤 자식은 엄마를 더 많이 닮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이게 변입니다. 변이. 그러니까 변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이를 이제 이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개념을 바꿔보래요. 뭐라고 바꾸느냐? 1937년도에 이 도부잔스키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태생의 이 진화론자인데, 이 진화론자가 변이라는 말을 뭐라고 바꾸냐면 소진화, 그 다음에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를 대진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진화의 증거가 없는데 진화가 됐다, 진화의 증거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변이를 이것도 진화야, 그렇게 진화라고 우기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소진화라는 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진화론자들이요, 주장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진화의 증거를 내놔. 그러면 변이의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도 진화야. 이런 진화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진짜 대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scientific method must be observable and repeatable. So could you give me one piece of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Okay, I would point to, as one great example is look at the genetics of the stickleback. What do they become? They're various species of sticklebacks. They stayed as fish. Well, of course. Not adaptation or speciation, but a change of kinds. These are changes of kinds. They're still fish. They're distinctly different fish. For instance, I would say look at Lenski's experiments with bacteria then. So what do the bacteria become? The bacteria are still bacteria, of course. That's not Darwinian evolution. What do the bacteria become? A new kind of bacterium. So it's still bacteria. There's no change of kinds. Give me one instance. Yes, we have an example from a group of birds called Darwin's finches. What do the finches become? They become genetically new and anatomically new, recognizably different species. So they're still finches? Well, of course they're still finches, yes. They're not a change of, there's no change of kind. Could you give me any examples of Darwinian evolution? Well, when you say examples of that, then you have to sort of look at over a longer time frame.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you said there'd be a change of kinds? A monkey to a man, is that what you're talking about? Yeah, a change of kinds. I don't really believe there's any proof for that yet.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Test and observe.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cannot, I think.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So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So Darwinian evolution is not observable, it's not scientific. I guess so. You're trusting the biology majors and the biology professors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and they can't even give me evidence of a change of kinds. Well, then there isn't one. If they don't give it, then I wouldn't say there was. I just go on what I've seen and what I've learned from class. So you believe? Yeah. You know what that's called? What? Blind faith. Blind faith.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자, 인간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됐다는 증거는 있을까요? 자, 이게 누구냐면 이상희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고인류학, 인간의 화석을 연구하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우리나라 1호 박사예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교 부학장으로 있는데 이분은 고인류학 화석 연구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인간의 조상은 누구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님이 누구예요? 알고 싶습니다. 아르디를 네, 아무래도 440만 년 전이고 500만 년 전이기 때문에 그 나무 타기를 겸비한 직립보행을 한 조상이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아르디는 그 지역 이름이고요. 라미두스는 거기 말로 뿔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르디의 특징은 루시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머리도 조그맣고 몸도 작고. 근데 여러분 발을 보세요. 엄지가 길어요. 아, 긴 거구나. 진짜 엄지가 벌어졌다. 근데 엄지가 이렇게 벌어졌어. 그렇죠. 동물이잖아요. 손처럼 생겼죠. 그거네. 유인원처럼 생겼죠. 저거 나무도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인원에서 최초로 인간이 분화되는 첫 단계의 진화 단계가 아르디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갈라졌잖냐. 우리 손같이 생겼잖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분은 세계 최고의 권위자니까 이 사람 말을 다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송에도 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진화는 어떤 거냐? 자기 개인 방송에서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화는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라 집단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후손으로 전해지기만 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손으로 전해진 변화의 빈도수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화입니다. 한 개체, 그러니까 화석 하나 가지고 이걸 진화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게 화석이 발견이 되어야 되고 집단적으로만 발견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유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유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화석을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야 이때 진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르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연구에 근거하면 아르디는 집단적으로 아르디 화석이 발견이 되었고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대에 걸쳐서 아르디에 이렇게 된 아르디가 유전이 되었구나 그걸 확인을 했겠지요. 그래야 맞잖아요. 과연 이 이상희 박사님은 아르디 화석을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아르디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확신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발가락뼈 그 발견된 네. 것 때문에 저희 지금 저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구 정도 더 발견된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거 하나 아르디 하나 가지고 저렇게 지금 가설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 사람은 발가락이 골절된 걸 수도 있잖아요. 골절된 걸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골절된 것 같은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알게 너무 그렇죠. 그런 거야. 하긴 한 맞아. 두 구 정도가 맞아. 그러면 그렇죠. 믿겠는데. 이런 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가설이 제시된 다음에 계속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고인류학. 지금 아르디 화석 몇 개를 가지고 이분은 연구했다고 그래요? 하나 가지고 하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소용없다.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 가지고. 아까 그 홍진경 그 사람이 얘기 안 했으면요, 이거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아르디가 엄청나게 집단적으로 발견이 됐고, 그 집단적으로 발견된 아르디를 연구해서 정말로 이게 된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고인류학 박사님이 자기 말도 뒤집어 가면서 이 아르디 화석 하나 가지고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증거가 없으니까. 진화론은 주장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진화론을 믿으니까. 근데 증거가 없어. 이거 하나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허를 찌르는 질문을 딱 받은 거예요. 그거 한 구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한번 당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화론은요, 입증된 과학 이론이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 그래서 아까 그 이상희 박사도 이렇게 해서 가설로 정하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 아직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 자, 그렇다면 창조론은 증거가 있을까요? 아까 화석을 연구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화석을 연구해 보니까 화석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더라. 뒤집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창세기의 종류대로 처음부터 나왔다. 성경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석 증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을까요? 자, 먼저 창세기의 주장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의 주장, 창세기의 기록을 10가지 요약을 쭉 해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생물들을 물과 땅에서 나타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인간들은 선악과 먹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쫓겨난 인간들은 더 악해져서 죄를 많이 지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홍수가 나게 하셨다. 홍수가 멈추자 노아의 배가 아라랏산에 멈추었다. 이 창세기 요약을 쭉 해보면 이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의 요약을 쭉 했는데 이 창세기의 글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난 일인데 어떻게 그걸 확인해요? 동영상으로 누가 찍어놓은 것도 아닌데. 근데요,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노아의 배가요, 아라랏산에 멈추었대요. 그럼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자, 아라랏산이 어딘가 한번 볼까요? 아라랏산은요, 지금 튀르키의 동북부에 있는 이란 국경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산이요, 어떤 산이냐? 저렇게 높은 산이에요. 대아라트산은 5,000m가 넘고요, 소아라랏산은 3,000m가 넘고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 위에 노아의 배가 멈췄대요.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클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크기대로 만들었어요.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까 저렇게 높은 산 위에
저렇게 큰 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장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 자, 만약에 아라랏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없다면 창조론도 성경도 그냥 가설이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죠? 네. 자, 반대로 저 아라랏산을 갔더니 진짜 방주가, 저 배가 저 높은 산 위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사실이고 진화론은 가설이 아니라 이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저게 물증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됐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저 10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이 확실하다는 건 1번부터 9번까지 확인 안 해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라랏산 가서 확인해 봐야지요. (1977년) 론 와이어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두루피나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레이더를 포함한 장비들을 활용해 탐색을 시작했죠. 그 결과 놀랍게도 그 크기가 노아의 방주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두루피나르 현장 내부에서 규칙적인 형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론 와이어트는 이런 점을 근거로 방주가 지진 등의 영향으로 흘러내려와 화석화된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의 발표로 인해 두루피나르 현장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1987년 6월 20일 터키 정부 아타트르크 대학 연구원 고고학 기관 합동조사단은 터키 아라랏산 해발 2000m 지역에서 노아의 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조사단은 과학적 검증을 위해 물체의 크기와 성분을 조사하고 탄소 동위 원소로 연대를 측정했는데 선수와 선미까지의 거리는 160m였습니다. 선미 근처에서 선체 프레임으로 식별되는 균일한 간격의 4개의 막대가 돌출되어 있었으며 반대편에는 진흙에서 튀어나온 갈비뼈가 있었습니다. 배의 목재는 화석화됐는데 유기물은 모두 광물로 대체되고 선체 모양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주변에는 배의 프레임 모양들이 여러 개 있었으며 대부분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조사단과 학자들은 이 물체를 노아의 배로 추정했으며 미국 팍스뉴스와 중국 방송사 등 대다수 언론이 이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입니다.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곳부터 맨 아래까지 쭉 뻗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벽은 오목한 곡선 모양이며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팀은 그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 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首先咧就最初咧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 지금 이곳이 그 유명한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고 하는 이 아라랏산 이란 국경 쪽에 있는 유적지인데요. 먼저 이곳은 이미 이렇게 이 장소를 배경으로 이미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볼 곳은 요렇게 이제 지진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요 모양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라고 아주 세계인들을 흥분시켰던 곳이고, 저쪽 보면 저 끝에 초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정상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터키의 국경, 이 산맥에 이 터키 쪽의 기슭에 이게 발견이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계곡이 형성된 것은 이제 지진으로 이렇게 이제 균열이 되면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이 노아의 배를 만든 게 수천 년 전인데 아마 평지에 있었으면 벌써 다 썩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얼음에 뒤덮여 있어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물증을 냉동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잘 해놨다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물증이에요. 명확한 물증이에요. 자, 이 물증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또 그 다음에요. 예.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지만 물증이 있다는 거예요. 물증.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아까 처음과 지금이 또 같습니까? 좀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5번이 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이 이렇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명백한데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09년도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을 뵀는데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40%가 진화론을 믿는데요. 진화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자연 스스로가 이렇게 진화된 거다. 그걸 우리 교인들이 믿는다니까요. 40%나. 그런데 2019년 10년 후에 또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45%래요.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다는 사람이 몇 %예요? 55%의 성도들이 진화론을 믿는데요. 10년 사이에 15%가 늘었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늘까요?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가짜가 진실을 이기는 세상.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도 진화론을 믿고요. 신학대학 교수들도 진화론을 믿어요.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건축학과 학생들이 졸업 작품회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모형을 잘 만들어서 내라. 그리고 그걸로 졸업을 결정하겠다. 근데 정말 학생들이 딱 작품을 전시했어요. 근데 교수가 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정말 멋진 건축물이 딱 있어요. 근데 교수가 싹 생각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학생이 이 정도로 잘 만들 수 없다. 사실 그 학생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정말 낮이고 밤이고 연구하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제출했는데 교수는 너무 잘 만들어서 이건 학생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 어디서 돈 주고 아마 해왔을 거다. 너는 불합격. 그렇게 내렸다면 그 학생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 하나님 만든 게 아니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올여름 참 더우셨죠?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았어요. 예. 자, 에어컨 잘 쓰고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죠. 어디 가서 고치는 거예요? 이 에어컨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걸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죠. 근데 어디서 만드는지를 표시를 해놓으면 가 고치면 되죠. 만든 사람들은 고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창조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면 돼요.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확신 있게 거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이거 하나 해결 못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창조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론이. 맨 기초가 흔들리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창조론을 인정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미국도 80% 이상이 지금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만이라도 먼저 확신 있게 믿어야죠. 우리는 증거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은 물증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창세기의 물증을 보셨어요. 여러분들만이라도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확실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결론 시작. 믿습니까? 창조론은요 첫 단추예요. 그 첫 단추가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창조론이 확실하면 천국과 지옥도 확실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당당하게 전도하십시오.
당당하게. 지금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손주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창조론, 아이고 예수쟁이들 그 증거도 없이 저렇게 하는 거라고 거꾸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은 확신에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전도하는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만날 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